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주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 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종목, 오늘 동방을 이제 이틀 전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일봉을 잠깐 보면은 얘가 이제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손절이 나갔고요. 오늘 21선이 깨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손절을 했고,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잘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차트 자체는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이제 쿠팡 관련돼 가지고 불매 운동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오늘 시장도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더 큰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동방을 손절을 좀 했습니다. 한 3.4% 정도 손절이 나갔네요. 뭐 일단 다른 종목들도 보유를 한 게 꽤 있어가지고 내일 결과가 나오면은 좀 봐야겠죠. 최근 이제 4일 동안 연달아서 손절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보라티알하고 이제 쪽 보라티알부터 해서 한번 보면은, 보라티알 여기 매수가 됐는데 매수가 되고 나서 쭉쭉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3.3% 정도, 일단 손실이 3.3%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요. 아쉽죠. 일단 이렇게 갑자기 개파락하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화금속 또한 이제 여기 매수, 여기 손절 잡고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이제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손절이 거의 다 나갔네요. 얘는 한 2% 정도? 얘는 2% 손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이 이제 강한 놈들은 또 애매하게 이런데 딱 여기 와주면 좋았을 텐데 오지 않고, 오늘 델타 변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제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수가 안 됐고요. 서린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안 된 모습이라서 일단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매수 안 된 거는 두 개고, 매수된 게 이제 두 종목인데 보라티알하고 영화금속 둘 다 치면은 총 마이너스 5.3% 정도 손절이 나갔네요. 일단 오늘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만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뉴스를 하나 보면은, 섣부른 금리 인상은 없다. 파월 한마디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드디어 몇 개월 만에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다행이네요.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이 좀 좋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힘을 입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나스닥이 한 번 더 올라가는지 한번 봐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 금리 인상 지금 당장에 안 한다. 섣부른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그 2% 이내 다 허용 가능한 수준이고, 자기 연준에서 다 예상을 하고 있던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1980년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을 때처럼 진짜 다시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그럴 확률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 시장은 1980년대랑 좀 다른 느낌이고 이때거든요. 이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누구도 이제 살아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특정 범주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현상들 자체가 결국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조기 인플레이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일축을 좀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일단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좀 지수가 낮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수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대선 출사표 직접 쓴다라고 하면서 28일, 29일 디데이 유력이라고 했는데, 원래 27일 날인가 이때 대선 출마한다고 했는데 지금 엑스파일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선 출마하는 게 조금 뒤로 미뤄졌죠. 이 뉴스인데요. 그래도 이번 달 28일, 29일 정도가 이제 대선 출마하는 게 유력해졌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좀 진짜 대선 출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움직임 보면은 일단 뭐 디지털 조선, 그 다음에 웹스, 그 다음에 동양, 그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노루홀딩스, 애니능률, 이제 인맥주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덕성우, 웅진, 서현, 히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별로 좋은 모습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엑스파일이나 그다음에 지지율 조금 하락하는 이슈, 또 야권에서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은 또 유승민 의원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갔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그 유승민 의원 관련 주들이 또 상승을 좀 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지지율 1위로 이렇게 갔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이 좀 고점이기도 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어떤 저런 출마 이슈 같은 거 나오게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총리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승인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승인 추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딱 승인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원안위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그래도 이런 걸로 해서 최근 며칠 동안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보성파워텍, 그러니까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네, 지금 계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죠. 지금 조정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런 이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다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해외 수출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서 저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요즘 좀 강하죠. 델타 변이가 지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600명대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진단키트 종목들 이제 슈마시스가 대장으로서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예, 오늘 상한가를 또 만들었고 시젠,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등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변이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게, 변이 바이러스는 유나이티드 제약이 옛날부터 그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차트를 참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계속 관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막 강하게 나오고 하면은 얘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셀마 테라퓨틱스가 원래는 그때 이제 대장이긴 했는데 재무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정지를 먹은 상태고, 제 생각에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봐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를 만난 이제 이준석 대표, 당내 주자의 힘실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권 출마를 조만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SAT가 대장인데, 일단 대장으로서 보면은 얘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얘가 장기간 동안 이런 박스권 구간이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나중에 뭐 이게 뭐 시세가 이제 터지고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대권 출마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슈가 터지면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져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파인 디지털도 2등주로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제주 반도체, 누리플랜도 엮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이재명 도지사랑 양강 구도 유일한 흥행 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박용진 의원 관련 종목들도 한번 보면요, 일단 신진 SM이라는 종목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IDP, 한창재지, IT슨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당장에는 신진 SM이 대장으로 보여지고, 얘가 그래도 강하게 앞에서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조정이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이런
양봉, 도지 양봉이 만들어진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도 이제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브레이킹 역할이 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얘도 일단 뭐 이슈가 먼저 따라와야겠지만 이슈가 나오기 전에 먼저 차트를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는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구간 자체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 이게 미중무역 전쟁 관련 종목 좀 잠깐 보면은 최근에 원래는 동국 아레네스가 이제 대장이었는데 유니온 머테리얼이나 유니온 이런 종목들 있었는데 티플렉스가 요즘에는 주가의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괜찮은 위치에서 괜찮다라는 게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티플렉스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상태에서 과연 일단 중국에서 한마디 이런 얘기가 또 언급이 되게 되면은 얘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잘 만들어 놓은 자리 자체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이 꽤 그 상승을 좀 하더라고요. 상승을 좀 몇 개 했고 이수앱치스가 그나마 대장으로서 지금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7월 달에 그 백신 라이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백신 수출한다, 위탁 생산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홍준표 의원 이제 복당 관련해 가지고 한국선제, 경남스틸, 영화금속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출하서 빼고 두올, 그다음에 보강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일이 이제 복당 관련돼서 이 결과가 나오는 날에 내일 그 복당 관련돼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가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복당이 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와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유승민 의원이 또 지지율 두 자릿수를 달성을 한 그런 모습들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한테는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 잠깐 보면은 일단 최근에 지금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한세 M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얼마 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2연상을 가면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음봉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시간 외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시간 외에서 빠지는 이유를 잠깐 보면은 이게 맞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되면 임기 2년만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한다. 근데 이 내각제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노이즈가 중간에 껴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 출마를 하는데 이제 지지율이 이제 5%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임기 2년? 갑자기 내각제 뭐지? 내각제 이런 게 하면 좋은 건가 하는 뭔가 노이즈가 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일단은 조정이 나오는 대로 만약 내일 또 갭이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애가 빠지니까요. 그래도 이런 빠지는 중에서도 이게 분명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한번 일단 이 종목을 놓치지 말고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지는 그 구간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대선 출마 임박해가지고 일단 여당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PM풍년이 대장 종목인데 그래도 시간 외에서 5%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간 외 자체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요. 코메론, 세보, MEC, 보혜향조가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법이 또 보류가 됐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좀 보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따지고 봤을 때 7월 달부터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일단 그때까지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민 관련주는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올랐던 거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들 이제 거의 뭐 상승을 이제 갭 상승을 크게 했죠. 3일기업공사가 오히려 대장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보면은
일단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종목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3일 기업공사가 오히려 대장의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의 갭을 높게 띄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승한 이유가 이제 지지율이 그동안 미비했는데 지지율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들 갭이 내일 또 뜨겠지만 일단 움직임들 계속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통 보수이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내 후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LG 마그나 합작 이슈 해가지고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고 현우산업 얘는 여기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부터 봤는데 지금 야금야금 참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 특징이 너무 더러워요. 올랐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구간으로 갔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로 갔고요. 그래서 7월 1일 날 저런 LG랑 마그나 합작 이슈 이런 걸로 엮여서 미리미리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늘 모더나 mRNA 서린바이오가 오늘 좀 2차 상승이 나와줬고요. 일신바이오도 좀 상승이 나왔다 떨어졌고 대북주들은 확실히 움직임들이 대북주 참 매매하기가 싫어요. 그냥 저 김여정 부부장이죠. 부부장이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오늘 거래대금 많이 터졌죠.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는데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을 잠깐 보면은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 270개 하락 종목 595개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485개 상승 866개 하락.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확실히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분명 지수는 좋았는데 지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뭔가 종목들이 좋아졌다 이런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봤던 카카오나 네이버 이 종목들이 이쪽으로 이제 돈이 쏠리면서 지수를 그냥 의도적으로 좀 상승을 시킨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뭐 그래도 올라오니까 나쁘지 않죠. 오늘 좀 대형주들이 좀 올라와 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828억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양 매도를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고점 구간에서 그래도 매도세가 좀 줄어든 거 자체는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17일부터 21일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막 9천억 1주 이렇게 팔던 때에서 갑자기 매도세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코스닥도 오늘은 코스닥 양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 비중 조절도 참 중요하고 이게 베팅도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에 조금 베팅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도. 근데 이제 만약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손절해야겠죠. 손절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 당장에서는 한번 베팅은 해볼 수 있겠다. 베팅은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환율을 잠깐 보면은 환율이 지금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1137원대. 그래도 환율 자체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20년도에도 많이 낮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 환율로서도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좀 그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갈지 꺾여서 내려갈지 돌파를 할지는 좀 봐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 24일 날 목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진원생명과학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네요. 얘도 오늘 상한가를 또 이어서 갔고 그 다음 카카오도 정말 미쳤습니다. 5일선 깨지도 않고 엄청나게 상승했고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또 6%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CGN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로 상승했고 네이버 오늘 8%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진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비실비실하죠.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한전선 오늘 좀 어제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밑으로 확 떨어뜨린 그런 모습이고요. 서린바이오, mRNA 관련돼서 모더나 그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KG ETS는 이제 2분기 호실적 이슈로 해가지고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계속 상승을 해요. 얘도 5일선 안 깹니다. 다음에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다음 휴마시스 대장으로서 오늘 상한가 만들어줬고, 한국선제, 다음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좀 이런 음봉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이제 휴마시스랑 그다음에 시젠, 엑세스바이오 이런 코로나19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단키트들이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도 얘는 상승한 이유가 이제 백신 저평가 분석에 의해서 상한가를 갖고, 3일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 SDN이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으로 지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선제랑 경남스틸이 홍준표 의원 복당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을 좀 뽑아 봐야겠죠. 한세 MK는 좀 뽑기 힘들 것 같고, 옵티시스도 높아진 상태니까요. 일단 코세스, 일단 옵티시스가 대장이어서 얘를 조금 매매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넥스턴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 네이처셀도 뭐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했던 종목이니까 한번 얘를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텍, 동아일텍은 이제 OLED 메타버스, 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 대장으로서는 이제 옵티시스랑 코세스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얘도 차트만 봤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매매는 이제 대장으로서 하는 게 중요해요. 매매 자체는. 그리고 뭐 따로 뭐가 나오는지 뭐 크게 이제 자동차 관련 포스코 강판 한번 매매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포스코 강판 아니면은 화신 전공이 오히려 좀 모습이 오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데, 일단 포스코 강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포스코 강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네 종목을 뽑았고요. 네 종목을 뽑은 상태고, 이제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턴 바이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로스비오와 당뇨 등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 국내 파트너사를 물색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뭐 재료가 참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인데요.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양봉으로서 이렇게 강하게 가니까 얘도 이제 분봉 이런 아랫골에 달린 거를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봉의 저점 구간 손절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3%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이격이 큰 종목이. 그다음 매도는 여러 데서 분봉상 저항대에서요. 손절했을 땐 2%, 먹었을 때는 한 10%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 넥스턴 바이오 이런 것들이 또 분봉상에서 반등 나오면 이렇게 쉽게 반등을 잘 해주거든요. 그럼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고 여기 선이 그거 지워져 버렸네요. 매수가 여기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매수가에 나와 있는 대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00원. 예, 그럼 넥스턴 바이오는 이렇게 매수하는 걸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일단 얘도 강하게 요즘에 상승하고 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봉의 저점을 딱 손절 라인으로 접고 여기서 2에서 3% 매매해 보겠습니다. 한 여기서 매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여기 좀 짧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워낙에 높으니까 짧게 먹는 걸로 해서, 먹을 때는 한 5%, 잃을 때는 한 2.5%, 한 손익비가 2배 정도 되네요.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네이처셀이었고요. 그 다음 동아일텍입니다. 동아일텍. 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대장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틀 전에 이 장대 양봉 나오는 곳에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2에서 3% 구간 여기 매수하고 그다음 매도는 이런 저항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었을 때는 한 4%, 4.5% 먹을 수 있고 이럴 때는 한 2.5%에서 잃는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동아일텍. 그다음 포스코 강판입니다. 2분기 호실적 이슈로 해가지고 어제 상승을 했는데 얘도 똑같이 오늘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윗구간에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한 여기가 되겠네요. 이점에서 하고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하겠습니다. 먹었을 때는 한 3% 먹고 잃었을 때는 한 1.5%에서 잃는 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